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들이 드러내는 모든 의사표현도 파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 독특한 파동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들의 모든 소통수단인 언어는 음성적 파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생명체들은 소리나 색깔 또는 냄새나 맛으로 드러내는데 이것들도 모두 고유한 파동 진동으로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까지 빛만 파동이고 소리만 파동으로 알았죠. 천만입니다. 냄새도 파동입니다. 맛도 파동입니다. 느낌도 파동입니다. 자, 파동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뭘 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안다. 내가 뭘 깨닫는다. 내가 뭘 느낀다. 그건 뭔 어떤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기호를 통해서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 기호를 통해서 나한테 와야죠. 소통이 돼, 통신이 돼야지. 안 오고 어떻게 아니, 이게 단맛이다. 이게 쓴맛. 그건 나한테 왔을 때 얘기죠.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나한테 오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정보는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 이동을 무엇으로 하느냐? 어떻게 이동하죠? 소리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냄새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빛이 어떻게 이동할 수가, 어떻게 옮길 수 있냐고요? 제자리에서 어떻게 옮겨? 파동이 아니면 옮겨갈 수가 없어요. 진동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진동이 아니고는 다른 데로 무언가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소통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전부가 다 파동을 통해서 소통하고 파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이들 이동은 기호적으로 보는 기표가 되며 그 파동이 전한 정보는 기의가 된다. 자, 다시 더 우리는 21세기 첨단과학 문명 시대를 정보통신 시대라 한다. 왜 정보통신 시대예요? 모든 지식을,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시대요. 서로 교환해. 무엇으로? 아니,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진동, 파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21세기를 특징짓는 정보통신기 예컨대 라디오, TV,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의 이들은 모두 전자기파 등 파동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기들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이 파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계들입니다. 모두. 그리고 이들 전자기파를 보면 그것을 보관하고 연결하는 회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유명한 반도체 칩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라는 거예요. 오늘 반도체 산업이 모든 정보통신 문명을 그 밑바닥에 주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 놀라운 또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고 있는 인공지능, 이제 말하는 AI,
로봇이 등장하였고 챗 GPT라는 대화용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이 챗 GPT라는 말은 하나의 모델 이름입니다. 서비스 모델 이름이에요. 그 밑에 나오지만 이게 오픈 AI라는 미국의 그런 회사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챗 GPT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뭐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여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 원하는 지식 뭐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답을 대답해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시나 소설을 예를 들어서 주제나 어떤 조건들을 주고 이렇게 시 한번 써봐라. 잘 씁니다. 소설 써봐라. 잘 씁니다. 그런데 이들의 작동 원리 역시 전자기파에 의한 파동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도 전자기파에 의한 에너지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나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 다 이게 육체적인 작용으로 아는데 그 속에는 바로 파동이 작용을 합니다.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AI라는 게 뭐냐? 바로 그 파동과 동일한 파동을 파장과 주파수를 맞춰서 만든 게 AI, 인공지능 기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능의 파동과 기계의 파동을 동일하게 맞춘 거죠. 이게 인공지능 아닙니까? 자, 이처럼 우주 만물의 소통이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드러내는 언어도 파동의 원리라면 언어를 이용하여 보다 선명하고 심오하게 마음을 드러내 보다 감동적인 세상,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시의 경우 더욱 파동적이어야 하는 것이 우주적 순리라는 것이 이번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작이란 내 강의가 추구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감격하는 것은 일찍이 시의 근본을 파동을 알고 바로 여기 시의 놀라운 점입니다. 자, 참으로 감격하는 것은 일찍이 시의 근본을 파동으로 알고 시인들은 다 시의 근본이 파동, 리듬이라는 걸 알아요. 리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파동을 활용하고 창조해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들이에요. 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역사야말로 일찍이 우주적 파동의 도를 터득한 그런 양자역학의 선지자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 거시적 과거, 거시적 사고와 이 양자역학적 사고를 함께하는 그런 선지자적 존재들이다. 감히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양자역학을 처음 말할 때 기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물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이중성을 갖고 있다. 중첩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 만물이 단일한 게 없어요. 다 중첩성,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도 중첩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원리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찍이 신은 전혀 동떨어진 것들 다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시 아닙니까? 그게 메타포, 은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호수요. 아니 그 마음하고 호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미 양자역학에 보면 그렇게 A와 B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파동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퀀텀 점프라 했어요. 뛰어넘는다. 팔딱팔딱 뛰어넘는 거. 내 시라는 것도 오버 캐링. 은유라는 게 뭐냐? 메타포. 뛰어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본질은 이미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시학야말로 오늘 이 양자역학과 너무 이렇게 원리가 유사하다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시냐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양자역학적 사고를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뉴턴 물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돼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호수는 호수야. 내 마음은 심리고 호수는 과학이야. 자, 이렇게 오명이 구별되는 과학적 세계를 양자역학에서는 통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런 모든 그런 정보 현상이 통신 현상들이 모두 파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예를 하나, 자, 그러면 오늘 예를 하나 좀 들어볼 게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 AI.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오픈 AI는 미국의 유명한 그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챗 GPT 모델 4, GPT 모델 4 이렇게 3, 4, 5 이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 모델 4 현재 가장 발전된 모델이 GPT-4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서 희망이라는 주제로 한 봄에 관한 시를 써봐라 하고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말을 걸었어요. 했더니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공개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쓴 봄에 관한 시입니다. 제목은 희망의 봄. 희망의 봄. 봄바람 속에 피어난 꽃처럼 새로운 희망의 빛이 머무는 따뜻한 봄날의 노래가 들려온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초록잔디 위에 놓인 기쁨의 발자국, 서곤거리는 빗물, 벚꽃이 만개하는 순간 마음속에도 피어난 행복의 꽃잎, 봄비가 내리며 고운 향기 풍긴다. 새싹들이 손을 흔들며 살랑거리는 봄바람
더위요. 이 더위란 말이 좀 이상해요. 근데 원문이 그렇더라고요. 돼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간 봄의 향기를 전해준다. 인공지능 챗4가 만든 시입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30초에 썼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10초에 썼어요. 30초. 물론 여러분들 그 희망의 봄, 이 봄 시를 보니까 신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련된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보면요, 헐발타했어요. 희망의 봄하고 봄바람 속에 피어난 꽃처럼 지기법을 썼어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머무는 은유입니다. 따뜻한 봄날의 노래, 그것도 은유입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내 은유입니다. 초록잔디에 놓인 기쁨의 발자국, 소원거리는 기쁨, 이것도 다 은유예요. 별꽃이 만개하는 순간 마음에도 피어난 행복이 꽃이, 네, 이것도 은유적으로 쓰고 봄비가 내리며 고운 향기 풍긴다. 새싹들이 손을 흔들며 살랑거리는 봄바람 더하여 그간 봄의 향기를 전해준다. 어떻습니까? 꽤 잘 썼죠.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꼭 삼행시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글자도 뭐 삼음보, 사음보도 있고 이음보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시의 형식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명령을 줘줬죠. 뭐 삼행으로 써라. 줄은 이렇게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 정도로 써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 이제 과제를 주면 지가 알아서 척 이렇게 해냅니다. 한들 컴퓨터라면 입력한 자료만 출력하는 녹음기 정도로 알았다. 로봇도 그런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심지어는 예수 보듯이 감정까지 드러내는 이제는 아마추어 시인보다 뛰어난 은유와 상상의 시를 만들고 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일치하는 파장과 주파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게 다 파동과 파장의 장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써봤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듯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의 놀라운 세계를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정말 참 대단히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찬양을 하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홀한 우주 만물을 보고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경탄한 것이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갸륵한 신앙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한 것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우주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근사하다, 참 멋있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 이러한 찬사의 형용사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상식적이고 좀 과거, 거시적인 세계의 언어들이 아닌가. 이제 원자 이하의 양자 역학이란 미시과학으로 우주를 보면
우주는 모두 빛이 다양한 파동들이 물질과 만나 반사굴절, 산란, 분산 등으로 이루어질 파동들의 놀라운 축제라는 사실임을 알게 된다. 그는 21세기 양자역학 시대에 이르러서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다윗의 포괄적인 표현에서 한층 더 근본적이고 구체화된 이 양자역학적 사고와 사고와 소설을 함께하는 문장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저의 사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와 시와 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이런 글을 시범적으로 써보았다. 먼 미래에 이렇게 쓸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의 파동을 파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시고 또 그 빛을 굴절, 반사, 산란, 분산케 하여 더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우주 만물의 형상들을 드러내게 하셨고 이로써 인간들이 황홀한 우주 만물의 파동들을 공감하고 더 감동하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 무량한 사랑과 축복을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감사한 미래 양자역학 시대의 시편을 이렇게 한번 개조해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의 그냥 실험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우리들의 사고와 의식 구조는 분명히 과학과 종교와 시가 어우러진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